자, 그래서 미군이 철수할까 안 할까입니다. 요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과 베트남은 정말 닮았습니다. 정말 닮았어요. 근데 이 사례를 한국에다 붙이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된다고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북한한테 점령당해서 공산화가 되던, 중국이 점령해서 중국화가 되던, 뭐가 됐던,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친중파라던가 친북파가 나와서 나 북한 만세, 나 중국 만세 하잖아요? 그놈은 바로 갑니다. 그 순간. 우리나라의 친중파, 친북파가 대통령이 되고 하면은 이거는 제거 대상 1순위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전향하던가. 왠지 아세요? 만약에 여기가 북한이 됐던 중국의 영토로 편입되는 순간 미국의 방어선은 일본을 중심으로 됩니다. 일본이 원해요, 이거를. 이거를 일본이 원해. 그래서 일본이 가끔씩 북한과 중국을 도와줍니다. 왜? 남한이 크는 거를 막아야 되거든. 우리나라 보수단체들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일본 우익단체가 막 손잡고 막 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정신 나갔다고 하는 거야. 일본 우익단체 생각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일본은 북한을 지원해줘요. 북한을 욕하지만 북한도 지원해줍니다. 왠지 아세요? 남한이 크면 안 돼요. 미국이랑 손잡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디커플링을 유도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일본을 손을 잡느냐? 안 잡습니다. 왜 안 잡는지 아세요?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건요, 미국의 패권이 끝났을 때예요. 마치 그 영국의 그 로마 군대가 있다가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막 로마가 위험해지니까 군대 다 빼잖아요. 그때 아니면 여기서 철수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미군 철수하면요, 일본 중심으로 방어선이 생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다? 일본을 보통 국가화 한다는 소리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염원에 맞이하지 않는 보통 국가화예요. 국무장. 일본 그거 원하거든요. 한국이 적화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된다는 소리는 섬나라기 때문에 해군을 강화시킵니다. 하와이를 중심으로 제7함대가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방어하고 있는데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명분하에 해군을 무지막지하게 개발하게 되면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어선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태평양도 반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미국이 이 짓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미국은 일본이 보통 국가 되는 걸 철저하게 막습니다. 이건 내가 일본에 갔을 때도 J10회 갔을 때도 느꼈어요. 미국 애들이 절대 얘기 안 해요.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일본이 보통 국가가 안 되면 일본은 허섭이로 약한 나라 아니야. 근데 미국이 여기를 커버해야 된다고. 어떻게 커버할 거야? 한국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는 건 미국이 망할 때예요. 응? 주한미군 철수를 만약에 유도한다. 일본 수상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사토 에사쿠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저 키시노부스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군 철수를 유도했습니다. 다 수상직에서 날아갔어요. 우리나라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군 철수 얘기하면 그 대통령은 갑니다, 그냥. 이건 미국의 전방이에요, 전방. 여기가 무너지면 바로 미국은 하와이라는 미국 땅이 적성 국가와 국경을 접하게 된다고. 바다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여기는 왜 철수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했죠?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했죠? 왜 철수했을 것 같아요? 요 둘은 닮아 있습니다. 첫째, 베트남을 처음에 누가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밑에 자유진영을 미국이 지원해줬죠? 지원해서 공산 세력을 막기 위해서 싸웠어요.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 부정부패했어, 베트남이. 무능해. 그렇게 돈을 갖다 주고 무기를 갖다 줘도 이것들이 이게 베트남에 팔아먹네?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였다? 중공군이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중국에 영역화시키려고 군대가 오고 있었다고. 빨리 호치민을 제거한 다음에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베트공을 처단을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얘 안 되겠다. 야, 얘 버려. 호치민 이리 와. 나랑 친구하자.
왜? 호치민은 공산주의자지만 민족주의자였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네가 베트남 통일해. 중국놈만 내려오는 거 막아줘.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군 철수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무기를 냉겨놓고 베트남이요? 미군 철수했을 때 세계 4대 강대국이었습니다. 무기로만. 미국, 소련, 중국, 다음 베트남이었어요. 왜? 미국이 무기를 산더미같이 놓고 갔거든. 그 무기를 누가 접수했느냐? 베트공이 접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캄보디아, 이 마오이스트가 있던 나라 가서 두들겨 패버리죠? 친중화되는 걸 막아버린다고. 그리고 베트남의 위성국가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중공군 내려온 거 전부 개박살 내버리죠. 중국 애들이 베트남을 중국화시키는 거를 호치민이 막아낸다고. 미국의 적이었는데. 그럼으로써 중국의 확장을 막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아프가니스탄 어때요? 똑같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죠. 똑같은 시나리오. 미군 철수해도 돼요. 왜? 이게 철수한다고 미국의 전체적인 방어선에 지장이 있어요? 아무 지장 없거든. 여긴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군 철수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무기를 산더미같이 놓고 갔죠? 이거 갖고 또 미국 애들이 뭐 난리 친다고 하대? 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 미국이 그냥 멀쩡한 나라 괜히 잘못 찾아서 민간인 학살하고 죽이고 한 거에 대한 도덕적 비판을 받지 말아야 되니까 자꾸 세금을 쏟아부었다. 바이든은 무능하다. 뭐 이런 얘기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것도 탈레반이랑 싸웠는데 탈레반이 무기를 접수해버렸네? 얘들 어디로 갈까? 일로 가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탈레반 정권 누가 세워줬죠? 시작부터 미국이 키워준 애들 아니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역사를 좀 큰 그림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탈레반, 무자헤딘, 알카이다 누가 키웠어요? 미국이 키웠잖아. 왜 싸웠어요?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힘의 공백이 생겨서 미국이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없는 상태였잖아. 적이 없으니까. 그때 얘네들이 고맙게도 잘 미국의 적의 역할을 해줬잖아. 덕택에 미국은 확장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국이 컸어. 드디어 소련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젠 가상의 적이 아니야. 보이는 적이야. 중국이 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돼요? 양털깎이 들어가야지. 응?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 무기는 보너스. 베트남과 똑같이 아프간 정부는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탈레반이 그대로 무기 접수를 해버렸네. 그러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된다? 베트남을 보면 알 수 있다요. 얘네들은 요리로 간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솔솔 나오고 있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맨날 졌다 하죠? 뭘 져요, 지기는. 미국의 핵심은 뭐였어요? 중국의 확장을 막는 거였다고. 여기는 안 그럴까? 중국의 확장을 막는 데 있어서 미국이 손을 잡는 상대가 꼭 자유민주주의 국가랑만 손을 잡느냐? 천만에. 미국의 국익에 도움만 된다면. 나머지는 그냥 형식이에요. 지금 그 그림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미군 철수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철수 안 됩니다. 철수 주장하는 개가 가요. 요즘 코비드19도 잘 도니까 병 걸려 죽던 뭐가 됐든 없어질 거야. 미군 철수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봐도 지정학적으로 될 수가 없는 얘기야. 예. 하지만 아프간에서는 해도 된다. 미군 철수하니까 중국이 떨잖아요, 지금도. 미국이 2,000조를 손해를 봤다고? 정말? 미국이 아프간을 점령한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제 유가가 한때 143불인가 7불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들썩날썩. 국제 유가의 미래를, 여러분 원유 거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선물 시장에서 거래하죠? 선물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시장이 뭐야?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거야. 기름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성금을 주고 산다. 기름값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안 사고 나중에 사야지.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일종의 도박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국제유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미래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이기죠. 선물 거래에서.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국제유가를 살 때 기름값이 오를까 내릴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그래프 차트를 열심히 분석하면 됩니까? 다 필요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키워진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그냥 정유소 가서 폭탄 한번 터뜨리면 국제유가 올라가요. 그렇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폭탄이 터질 거라는 걸 알면은 국제유가가 어느 시점 올라갈 걸 딱 알죠? 걔만 돈 버는 거예요. 미국이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어.
2,000조? 아니 내가 봤을 때 그 이상 돈 벌었는데, 굉장히 폭발 많이 뽑았는데, 그까짓 거 보여지는 2,000조가 뭐가 중요해? 예? 그리고 그 2,000조 아프가니스탄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헤쳐먹었다 했잖아요. 그 달러가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스위스라든가 다른 데로 가버렸지. 돈은 결국 돌고 돌아서 다 서방 국가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개뿔도 없어요. 뭘 손해봐. 진짜로 메커니즘을 봐야지.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절대 전쟁에 지지 않았다예요. 지지 않았고 물먹이기 위해서 떠났답니다. 앞으로 중국은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 것이고, 신장 위구르 자치주 문제는 이제부터 점점 커질 겁니다. 아이시스 들어왔죠? 제가 이거 방송 저거 일주일 전에 했어요. 조만간 아이시스 들어올 것이다. 진짜 들어왔잖아요. 드디어 용병 비즈니스가 시작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 철수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알아봤습니다. 아마 지금 말한 방식으로 얘기하는 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슬람 테러 단체들과의 전쟁은 조금 다른 시선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